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단대보 중 수학 3, 실수와 그 계산, 제곱근과 실수 단원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길 바랍니다. 먼저 어떤 수학 개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다시 말해서 x제곱이 a가 될 때입니다.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우리는 약속하였습니다. 양수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와 같이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곱근에는 성질이 있는데요.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가로 제곱은 둘 다 a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루트 a 제곱, 루트 마이너스 a의 전체 가로 제곱, 이것은 모두 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제곱의 제곱근, 제곱근의 제곱, 이 결과가 모두 제자리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성질에는 a가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게 되겠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게 되면 a가 b보다 작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 고등학교의 문제를 풀 때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말하고, 무리수는 유리수와 통틀어서 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는 구체적인 수를 계산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a와 b의 차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었을 때 그것이 양수가 되면 a가 b보다 크게 되겠고, a에서 b를 뺐을 때 0이 나왔으면 a랑 b랑 같고,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작게 되면 b가 a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를 계속해서 배워왔고, 그 수의 체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소수 또는 분수로 나타내어진 것이 유리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무리수로 약속하면서 새로운 수의 개념인 실수로 수의 체계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왔고,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모든 수의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의 그림과 중학교 3학년의 그림이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으로 한번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 개념과 관련된 질문을 탐구해 볼까요? 자, 순환소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이런 질문 선생님 앞에서도 말했는데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A랑 B랑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다면 B분의 1이 더 클까? A분의 1이 더 클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떠올려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A분의 1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양쪽에 A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a, b라는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랑 b랑 양수일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그 양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그 만족되는 사실이 유지가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양쪽에 루트를 이제 씌워주게 되면 그것이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제곱근을 벗고 a가 b보다 작다 하는 사실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됩니다. 또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수 조건이 없다면 이 사실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지만 a가 b보다 더 큰 상황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제곱 또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요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요거를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요것 역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라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고 그 경우에는 모두 A라는 알맹이만 끄집어내게 되는데 A가 0보다 작게 된다면 요거를 마이너스 A라고 표시하든지 아니면은 절대값 A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교과서의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a가 1보다 큰 경우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두 경우로 나눠서 루트 a 제곱의 대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하고 유사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우를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a가 1보다 크면 a제곱이 a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쪽에 a를 곱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사실로부터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a가 루트 a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a제곱 a, 루트 a 순서로 그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0과 1 사이에 a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에서 했던 방식과 같이 양쪽에 a를 곱해주게 되면 a제곱이 a보다 작게 되겠고 그 사실로부터 이제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a가 루트 a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해서 표현하면 a제곱 이 a보다 작고 a가 루트 a보다 작다. 이러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실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일 때 수직선 위에 있는 4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하고 각 수를 대소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임을 이용해 주어야 되겠는데요. 이 루트 2임을 이용하는 과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선 위에서 1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빼준 것의 위치가 a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a는 1-루트 2, 그 다음에 d는 1로부터 루트 2만큼을 더해준 위치에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절반으로 쪼개어 준 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는데 그 2분의 루트 2만큼을 1로부터 더해준 것의 위치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 대응하는 수는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그 A에 대응하는 수에 마이너스 1만큼을 더해준 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0을 기준으로 A와 B가 같은 거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에 대응하는 수는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대수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A, B, C, D 순서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이용해서 대수를 비교해주면 1-루트 2보다 루트 2-1이 크고 루트 2-1보다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크고 1 더하기 2분의 루트 2보다 1 더하기 루트 2가 더 큰 곳이 되겠습니다. 수학학습의 가치와 태도 성찰하기입니다. 이 질문들은 열린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에서 근호기호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자, 유리수는 근호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호기호는 어떤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단할 때 도움을 줍니다. 또 근호기호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과 루트 11이라고 하면 3은 루트 9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9와 루트 11 사이의 대소관계를 파악해서 3과 루트 11 사이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근호기호가 사용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수직선의 실수를 나타내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 자, 그런 좋은 점은 실수의 대소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데 수직선이 도움을 줍니다. 이번 단원 학습을 잘 마쳤을까요?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 아니면 문제, 탐구하고 싶은 질문, 자유롭게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